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합물이잖아요. 어떤 이 새로운 화합물이 있는데 이 분자와 또 다른 분자, 같은 분자예요. 이 분자 사이에 실질적인 결합은 아닌데 아이들 사이에 잡아당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지. 이 힘이 지금 이야기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 간의 힘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이 분자끼리 떨어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잖아요. 분자끼리 떨어지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 분자가 떨어져 이 인력을 이겨내고 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액체였던 분자들이 이 힘을 끊고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끓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 BP. 자,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을 우리가 종류를 알고 그 힘의 세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때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은지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쌍극자 힘이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힘은 분산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뭔가 힘이 분산되는 느낌이 있지. 분산력. 이 힘을 다른 말로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반데르발스 힘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거는 수소 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소 결합. 설명하겠습니다. 수소 결합이라고 하니까 마치 실제로 결합된 것 같지만 실제 결합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결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결합이 아니라 분자와 분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힘을 얘기하는데 그 힘에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쌍극자, 분산력,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종류의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럼 첫 번째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쌍극자 힘. 자, 요 극이라는 게 뭐냐면 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쌍이라는 건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HCl 염화수소잖아요. 이 염화수소가 있다면 수소는 크기가 좀 작잖아. 염소는 크기가 어때요? 크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을 거고 이 주위에 전자들이 전자 구름의 형태로 막 있을 텐데 요 CL이라는 녀석이 주변에 있는 전자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자를 끌어오는 능력을 뭐라고 해요? 전기 음성도라고 하거든. 전기의 음이라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전기를 뺏어오는 정도, 이걸 전기 음성도라고 하거든. 얘는 이 핵 안에 플러스하고 하는 양성자가 많을수록 밖에 있는 전자를 더 잘 끌어오겠지. 그래서 대부분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이 전기 음성도도 같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HCl 있다 했을 때 이 HCl은 누가 전자를 많이 뺏어가겠어? 바로 CL이라고 하는 염소가 전자를 많이 뺏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분자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라고. 상대적으로 뺏긴 애들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띌 거고 상대적으로 전자를 가져온 쪽은 마이너스를 띌 거란 말이야. 이건 우리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지 실제 나눠진 건 아니라서 우리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쌍극자 힘은 이렇게 극이 나눠져 있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잖아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극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극성 물질과 극성 물질 사이에 생기는 무슨 힘?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이 힘이 생기고 이 힘 사이에 전기적인 분산이 일어나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 전기적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런 종류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쌍극자 힘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분자에 작용한다? 극성 물질에서 작용한다. 극성이라는 거는 전하의 중심으로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 생기는 걸 극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우쳤을 때 생기는, 즉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서 극을 띄게 되는 극성 물질 사이에서의 힘, 이걸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예가 자주 나오냐면요, 분자의 크기는 비슷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HCl,
얘 분자량이 얼마냐면 약 36.5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의 양. 그리고 O2 산소죠. 산소의 분자량은 32거든요. 그럼 둘이 분자량은 거의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그러면 끓는 점도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된다고. 근데 HCl의 끓는 점은 얼마냐면 영하 마이너스 85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기체가 된단 말이지.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무려 영하 183도에서 기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즉 누가 훨씬 높다? 극성 물질이 그걸 띄지 않는 무극성. 산소 같은 경우는 O2는 산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힘이 줄다리기 했을 때 평행하잖아. 그래서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안 생기고 얘는 극성이 없다. 그래서 무극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무극성 물질과 극성 물질의 끓는 점을 비교하면 무조건 극성 물질의 끓는 점이 무조건 높다. 왜? 쌍극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됐죠? 두 번째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뭐였어요? 바로 분산력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뭐 반데르발스 힘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반데르발스 힘이라고도 하는데 요 쌍극자 모멘트가 극성 물질끼리의 힘이라고 한다면요. 이 분산력이라는 거는 극성을 띠지 않은 무극성 물질 사이에서의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무극성이니까 분자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띄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매우 약하다고. 처음엔 안 생겼겠지. 그런데 이 분자들이 어떻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전자가 치우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전자가 치우치면서 극을 띠게 되거든. 그때 순간적인 전기적인 인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런 힘을 뭐라고 한다? 분산력이라고 한다. 분산력. 뭔가 분산된다는 건 전자가 퍼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는 흔들림이 없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잠깐 흔들렸다. 흔들릴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을 잠시 띄게 되었을 때에 생기는 인력. 이걸 분산력이라고 해요. 물론 쌍극자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극성 물질의 힘보다는 엄청나게 작겠죠. 작지만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력은 언제 커지냐면 첫 번째 작은 분자들보다는 어떤 애들이 큰 분자들끼리 분자량이 큰 애들끼리 있을 때의 분산력은 더 커요. 그래서 좀 더 분자량이 큰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는 분산력이 더 크고, 두 번째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같은 분자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넓적한 애들과 동그란 애들을 봤을 때 이렇게 표면적이 좀 넓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의 분산력이 좀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분자량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분자량이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분자량이 비슷하다 했을 때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런 분산력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극성 물질보다는 매우 작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시험에 나오냐, 예를 들어 똑같은데 탄소가 하나짜리 메테인이 있고 탄소가 2개짜리인 에테인이 있고 탄소가 3개짜리인 프로페인이 있고 탄소가 4개짜리인 뭐 뷰테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점점 분자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분산력은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력을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따로 수소결합 파트만 따로 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수소결합이 뭐냐? 수소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수소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수소결합도 극성 물질끼리의 결합은 결합이에요. 자, 극을 띠고 있습니다. 극을 띠고 있는데, 자, HF라고 하는 플로린이나 수소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럼 HF가 있을 때 이 플로린이나 또는 HN 또는 뭐 HO 이렇게 F나 O나 N 이런 애들은 전기 음성도가 최대인 아이들이거든요. 전자를 가장 잘 뺏어오는 원자예요. 누가? F, O, N.
읽어봐요. 폰이죠. 폰 삼형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폰 삼형제, FON. 이 폰 삼형제가 누구와? 수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수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 폰이 가지고 있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다 보니까 여기로 뺏기는 전자가 매우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극성물질은 극성물질인데 매우 극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극성인 극성인데 매우 극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매우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쌍극자 힘이 있었잖아요. 쌍극자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보다도 더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어쩔 수밖에 없다. 매우 크다. 떨어지려고 한다. 안 떨어지려고 한다. 안 떨어지려고 한다. 뭐가 높아진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한번 시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더 끓는 점이 크냐라고 비교해 보는 거죠. 자, 끓는 점이 더 큰 녀석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첫 번째, HCl과 O2가 있다. 누가 더 끓는 점이 클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쌍극자 힘을 비교하는 건지 분산력인지 수소결합인지. 자, HCl은 극성물질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쌍극자 힘이다. 자, O2는 무극성이죠. 분산력이다. 누가 더 끓는 점이 높다? HCl이 끓는 점이 높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H2O와 H2S가 있다. H2O는 이렇게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거고 H2S는 황과 수소가 결합된 거예요. 크기는 비슷합니다. 자, 끓는 점 누가 높을까요? H2O가 훨씬 높아요. 왜? 산소와 결합되라고 그랬지? 아까 삼형제 기억하라고 그랬죠? FON. 얘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니까 극성 물질이죠. 수소 결합에 끓는 점이 더 높다. H2O가 더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Cl2하고 Br2, 염소하고 브로민하고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Cl2는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추측해 보세요. Cl과 Cl이 결합되어 있겠죠. 극성 무극성,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극성 무극성, 무극성이다. Br2 어때요? Br도 Br 서로 잡아당기는 극성이 똑같으니까 평행하죠. 극성 무극성, 무극성. 근데 분자량이 누가 더 커요? 자, 17쪽에 있는 원소들 FCl, Br, I로 갈수록 분자가 더 커지죠. 그럼 Br2가 분자량이 더 크겠네요. 그럼 분자량이 더 큰 애들끼리의 분산력과 분자량이 좀 작은 애들끼리의 분산력이니까 누가 더 끓는 점이 높다? Br2가 끓는 점이 더 높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자 간의 힘 세 가지,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 쌍극자 힘은 무슨 분자들끼리? 극성 분자들끼리의 힘이고,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이고, 수소결합은 극성은 극성인데 FON과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봐라. 이거를 참고로 해서 분자 간의 힘을 비교하면 끓는 점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복습하고 예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